포도나무에 송이가 달리는 숫자와 포도 송이 크기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저장된 저장 양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저장 양분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포도 수확 후 포도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는 포도나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다가도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또 다수확을 위해서는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왜 이러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 또 포도나무에 건강한 꽃눈이 올라오고 결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 저장된 저장 양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체내 축적된 저장 양분이 충분치 않으면 내년 봄에 새순들이 물고 올라올 꽃송이가 부실하게 되고 그 숫자도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강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동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겨울철에 동사하게 되는 것은 추위보다도 이러한 저장 양분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양분 전환기 이전까지는 모든 생장활동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경에 새순이 나오고 새순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건강한 꽃송이를 물고 나오느냐는 전적으로 이러한 저장 양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확 후 이러한 저장 양분이 축적되는 시기 동안에 포도나무가 광합 성장을 통해서 저장 양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광합성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첫 번째 방법은 잎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를 적절히 해주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잎이 왕성하게 자라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리고 적절한 비배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수확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건강한 잎 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나무의 양분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잎을 자연 낙엽이 되어서 스스로 떨어지는 시기까지 온전히 끌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캠벨 포도나무의 경우 갈반병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갈색무늬병과 녹균병을 그리고 샤인머스켓의 경우 녹균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갈색무늬병과 녹균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이 병에 감염이 되면 급속히 다른 잎으로 감염이 되고 이후 진행되면서 잎들이 조개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분 제조 공장이 폐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장 양분 축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포도나무 갈반병과 녹균병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살균제가 시중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약재가 나와 있어서 어느 특정 제품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고요. 농협사에 가셔서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쭉 사용해오던 농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그룹 번호, 즉 작용 기작이 다른 농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농약병 라벨을 보면 최대 사용 횟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횟수를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면 병균이 내성이 생겨서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농약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비용 부담이 현격히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약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과일나무에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무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을 효율적으로만 사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잎 관리를 위한 수확 후 비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장 양분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감사비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과일나무는 수확이 끝나면 양분이 고갈되어서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력이 고갈된 나무에 기력을 회복하고 저장 양분을 축적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을 비료, 즉 감사 비료를 주게 됩니다.
체내에 저장된 저장양분이 부족하면은 겨울 내내 강추위에 시달리다가 냉해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비료는 한 해 동안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포도나무에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고 다음에 봄에 충실한 꽃송이를 물고 나오고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감사비료를 주는 시기는 포도 수확 후 9월경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비료는 쇠약해진 나무의 세력을 회복시키고 탄소 동화작용을 촉진시켜서 저장양분의 축적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비를 하기 때문에 포도 잎이 떨어지기 전에 꼭 살포해 줘야 합니다. 감사비료 종류로는 NK비료나 복합비료를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포도나무는 마그네슘, 칼슘에 대한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가미한 비료면 더욱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세력이 너무 왕성할 때 질소질 비료의 성분이 너무 강하면 세 가지가 웃자라고 꽃들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시비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토양 시비보다는 연면 시비가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수확 후에도 꾸준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비료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